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여기에 외국인도 동참하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도 조금 더 밀리면서 한 92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장 마감 어떻게 해야 될지 임순재 대표, 이화진 과장과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음 주를 위한 종목을 매수해 볼 텐데 그 전에 딱 거의 저희가 한 달가량의 수익 동안 봤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요. 임순재 대표님이 하나 마이크론을 거의 한 달 전에 매수를 해주셨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상한가니까 일단 들고 가셔야죠. 다음 주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HBM3에 대한 납품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조금 갖고 지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상한가 갔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고 그리고 유로메카도 거의 한 달가량 저희가 들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도 움직여줬었거든요. 요거는 수익 실현할까요? 목표가 터치했습니까? 수익 실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로봇 산업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아직까지는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유니버설 로봇이나 화낙 같은 경우가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추후의 모멘텀인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향후에 포스코나 이와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플레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메카는 오늘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를 대신해서 오늘 매수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두 분이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 보시죠. 호텔신라와 이오테크닉스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유로메카가 좀 올라와서 매도한다. 네. 그런데 이오테크닉스를 매수한다라는 거는 차트상만 놓고 봤을 때 네. 이오테크닉스가 더 높은 구간이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 포함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했던 이유 사실 이제 새로운 색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로서의 이제 모습을 이제 반도체가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크닉스를 가져왔고 결국에는 최근에 랜드나 이제 디램 가격이 최근에 반등했던 이유도 물론 어제 이제 중국 쪽에서 랜드 웨이퍼 쪽에 대한 좀 큰 계약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디램 가격이 좀 크게 반등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램 쪽으로 익스포저가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게 레이저 스트레스 다이신 장비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 날 이제 그 시양산 테스트가 이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면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기존에 있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가 HBM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미 삼성전자향 쪽으로 익스포저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HBM 쪽으로 강하게 증설 모멘텀이 있는 삼성전자의 납품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디스코 회사가 그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이오테크닉스가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20% 시장 그러면 한 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주가에서 충분히 더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가지고 와봤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9월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얘기가 서서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던 만큼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공급 계약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로메카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가 더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또 삼성전자까지 여기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도체가 모멘텀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불타기도 가능한 가격인 것 같다. 이오테크닉스 목표 주가 어디까지 제시할까요? 일단은 21만 원 뭐냐면 좀 말씀대로 많이 올라본 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큰 플레이보다는 21만 원 가격대라면은 좀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임순재 대표님은 호텔신라를 들고 오셨어요. 네. 사실 하나 마이크론으로 지금 수익을 좀 짭짤하게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또 반도체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아예 이제 6컷 쪽으로 가는 네, 겁니까? 그렇죠. 이제 6호 쪽으로 조금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그 뭐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객 6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단체 관광객들의 이제 방안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한령 이후에 가장 선호했었던 그 면세점이 신라 면세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중국 이제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아마 이번에 중국 단체 방문객들이 올 때 같이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면세점에 이제 중국의 따이쿤 관련된 이제 수수료 지급권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따이쿤 관련된 비중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지급 수수료 자체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체 관광객 유입 시에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제주에 지금 크루즈선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항이 됐습니다. 그 입항된 그런 이제 관광객 중에서 제주도에 이제 하선한 그런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두 군데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이제 면세점입니다. 지금 뭐 신라 면세점과 롯데 면세점으로 좀 나눠서 지금 뭐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중국 크루즈선이 국내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뭐 연이어 지금 뭐 입도를 할 예정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입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주도 관련된 이제 면세 부분이 상당 부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내 면세점 부분도 상당 부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간이 이제 한 달 동안 한 23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이 한 1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이 최근 8거래일 동안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측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이제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은 7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호텔 신라의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 7만 원으로 이렇게 관련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닥은 낙폭을 더 키웠네요. 1% 가깝게 내리고 있고 코스피는 2,563선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 LG생활건강부터 마감을 어떻게 할지 볼게요. 현재 48만 6,50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 4.74% 상승 중입니다. 임순지 대표님, 조금 전에 이제 호텔 신라를 6호 관련주로 갖고 오셨잖아요. 이 LG생활건강도 똑같이 6호 관련주로 오늘 오르고 있는데 호텔 신라와 같이 여기서 매수를 펼쳐봐도 괜찮을까요? 좀 다른 내용일까요? 네, 일단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국내 입국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국내 화장품 그 과거에 이제 중국 비중이 높았었던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죠.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한령 이후에 중국 관련된 화장품 시장이 전면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MZ세대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한류 경험이 있었던 좀 나이대가 있는 그런 관광객일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갖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면 화장품을 매장에 들어간다라고 한 줄 전체를 다 매수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그런 부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기념품 수준으로 아마 필요 수량만 구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LG생활건강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좀 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LG생활건강,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르게 본다라면서 X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아연을 볼게요. 지금 겹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까지 어제 오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은데요. 현재 51만 9천 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유상증자 그리고 라임 사태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데 사실 고려아연도 그거거든요.
2차 전지로 인해서 색깔이 좀 많이 바뀐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여기서는 추가 하락을 염두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반영이 다 됐다고 봐야 될까요? 충분히 이제는 반영이 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에 대한 이제 분쟁 이슈는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에서도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실제로 현대차 관련 뭐 이사회에서도 영풍그룹 회장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얘기가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 내부적인 소통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분쟁 이슈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차와 관련된 이런 3자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고려아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충분히 고객사로서의 현대차에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회사 캠코를 통해서 니켈 재련 소를 일단은 건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이 양산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도의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 둘씩 고객사가 이제 생기는 스타트라 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고려아연이 어떠한 본업으로 시장을 나아갈지 여부에 대해서 그것만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사업성, 그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추가 하락 대비보다는 모멘텀에 좀 집중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오토에버 볼게요.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레벨 3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관련주 한번 수혜주를 찾아보자. 현대오토에버가 최대 수혜주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8%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 상승세가 다음 주까지 지속될까? 이 자율주행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에 대해서 이제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 이제 IT 부분을 담당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그룹차 내에서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차지하는 이런 IT 부분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그룹에 비해 낮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뭐 다른 그룹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런 캡티브 내에서 매출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현대차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당연히 이제 현대오토에버 중심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은 많이 나와줬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정말 수혜주가 많기에 더 오를 것 같다라는 현대오토에버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화학을 보도록 하죠. 현재 1.38% 상승 마감 44,050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생 신공장 완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출을 기대해봐도 될지 오늘 저희 그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2차 전지는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서 반응을 좀 못 해주고 있다. 이 코스모화학은 어땠을까요? 저도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뭐 전기차나 아니면 리튬이나 양극재 판가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물론 제가 또 이제 올을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시장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난주도 제가 너무 2차 전지에 대해서 황급히 전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과 같이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결국에는 이런 폐배터리 시장 까지 결국 이 회사들이 이 그룹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이제 발휘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그만큼 지금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가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판매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가격 인하를 하고 있다는 측면 결국에는 지금 치킨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흐름 상황에서 그만큼 이런 부품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이런 가격 압박에 대한 흐름도 충분히 계속 한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지 몰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날 기미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매수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까지 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